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TV 김성입니다. 전 시간에서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좀 어려워요, 이거. 예,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 방송을 통해서 그것도 한 15분 사이에 모든 것을 이렇게 푼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뭔가 이거 그런 강연 장소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더 제가 또 뭐 이게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자료적인 걸 준비해서 할 텐데, 문화예술 정책,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거를 세세 면밀하게 풀자면은 이거 이런 시간까지는 힘듭니다. 다만 오늘 그래서 단적으로 문화예술 정책에 속하는, 또는 내재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화예술 정책에 속해 있는 뭐 이 문학이라든가, 글을 쓰는데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뭐 음악, 예술에 대한 거, 이것만 살짝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북한은 무조건 따른 것이 뭐예요?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슬로건, 구호라고 하죠. 이런 구호. 그 문화예술 정책을 지도하는 당의 구호가 따로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본성에 있어서 공산주의적 인간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시가 말했잖아요. 즉 문학은 인간학이다. 뭐 이런 구호들. 내지는 뭔가 이런 정책적인 기조에 맞춰진 그런 이론들. 이런 것들이 꼭 다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골 아파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주체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이런 주체 사상이라는 이 북한에서는 진리라고 해요. 논리, 진리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주체 사상의 진리에 입각을 해서 문학 예술 활동을 할 때는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은, 주체 사상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이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주체사상에서 밝혔다. 그러니까 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 인간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해명과 그다음에 방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문화 이론, 문학 이론만 하나 놓고도 복잡해요, 사실은. 이 문학예술 정책을 밝히기 위해서 문학 부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예를 들면 작품을 만든다. 뭐 단출하게 말씀드릴게요. 북한은 또 김정일이가 그 사회주의 문학론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 정자론이라고 또 내놨어요. 그러니까 정자론은 뭐냐면 작품에는 정자가 꼭 있어야 된다. 이걸 좀 더 풀게 되면 작품의 정자란 그 작품의 핵이라고 해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이며 그 정자가 명백해야지 작가가 작품을 썼을 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과, 그 다음에 교양적 가치, 그 다음에 줄거리,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일본에서 쓴 책인데, 여기에다가 좀 구체적으로 이게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걸 밝히긴 했었어요. 거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부러 우리 특수자료잖아요. 이런 뭐 북한의 원전들 같은 거는 이거는 뭐 대학원에 가게 되면은 특수자료로 보관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초에 북한 자료센터 같은 데 가면 특수자료 있어요. 그거를 봐가면서 발췌를 해서 일단 이 책 속에다가 다 담아놓긴 했는데, 저도 아무리 공부를 했다지만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거기에 나왔던 그 이론을, 그 다음에 거기다 서술을 해서 했는데, 이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을 한마디로 풀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분적으로, 작가들, 그냥 문학 작품을 창작을 하는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문학예술 정책, 이런 거, 그게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단순하게 작품을 쓴다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북한에서 작품을 쓴다 하게 되면 뭡니까? 북한의 당국의 문화예술 정책에 맞게끔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꼭 문화예술 정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동당이 당적인 지도를 하겠죠? 그럼 당의 지침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 이론에 입각을 해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거기다가 부각을 시키고, 단마디로 말씀은 이 작품을 통해서 주인공은 꼭 예전에는 공산주의 전형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사회주의 전형이라고 돼요. 주인공은 사회주의 전형으로서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작품을 통해서 사회적 전제인 우리 인민들, 북한식으로 말하면 주민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예. 작가의 주장이 또렷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 북한의 작가들이 골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겠죠. 그 속에서 저는 단편을 4편이나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문화 정책이라는 거는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제도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예, 뭘 가지고?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문학 작품과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미술 작품, 그 다음에 심지어 사진을 한 사진 작품, 모든 그런 창작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 그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이 많아요. 예. 일단은 김정일의 뭐 말씀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북한의 문학 작품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적합하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에 결합을 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의 근본 원칙이다. 아마 이 영상이고 제 채널에다 올려봤자 사람들 다 안 보고 도망가지 않을까. 예, 조회수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근데 이게 어떤 그 곳에서 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일단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 예,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런 쉽게 10분짜리 영상으로 풀기에는 너무나도 시잘데기 없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북한의 문화예술부, 예, 아까도 말했죠.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문화부가 있고, 당 조직 노동당 안에는 그러면 이 문화예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예, 문화예술부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바로 그것을 관할하는 것이 선전선동부라는 거죠.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 노동당에서 메인 부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당내에서도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유력한, 예, 주력 부서가 조직 지도부잖아요. 그 다음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행정부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그래도 선전선동부예요. 왜요? 선전선동이라는 거는 북한의 프로파간다를 주관을 해가지고 결국 주민들의 의식을, 예, 부단히 감화시키고 교양하고, 예, 그 제도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당의 지도와 행정적인 지도에서 이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것이 집행이 되는데 실제 그걸 받아들이는 주민들, 예. 그리고 그 정책을 위해서 글을 쓰는 작가들, 예. 그 다음에 뭐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 뭐 많겠죠.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북한의 작품 창작, 예, 똑같아요. 작가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북한의 작가 동맹위원회의 일단 내부 지침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공화국 북반부, 다시 말해 북한 내에서 문학을 즐기거나 그 취미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처음에 뭐냐면은 작가 동맹 산하의 각 지역에 뭐 지부나 도위원회, 시군위원회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거기서 그래서 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첫 관문이 뭐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 북한은 중고가 따로 없기 때문에 중학교 때 문학 소조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문학 소조에 망라돼 가지고 우리 동아리죠, 문학 동아리. 그래서 거기서 글을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해서 그거를 어디로 가져가냐. 결국은 그것이 작가동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동맹에서 우리 교실 문학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교실 문학상이라는 것이 해마다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실이라는 이 동용과 동시를 김종일이가 썼대요. 네. 저 기억이 좀 삭막한데 뭐 햇빛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무슨 교실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뭐 핵심은 뭐냐면요. 그 밝은 교실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거기서 보면은 그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그 정면에 뭐 김일성이
사진에 항상 있어가지고 김일성이가 늘 자기네를 봐준다 뭐 이런 식의 동지인데 그거를 선전선동 다시 말해서 당국은 완전히 대거 완전히 높이 평가하겠죠. 누가 쓴 시인데 이제 그걸 평가해가지고 그거의 시 제목 우리 교실이라는 제목인데 그걸 따서 우리 교실 문학상이라 만들어서 해마다 현상 응모 우리는 공모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모전을 열어서 학생들이 거기다 작품을 공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작가동맹 산하에 심의실이 있거든요. 예, 심의위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래서 심의를 봐가지고 평가를 해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문학통신원이라는 예, 작가동맹의 그런 조직 구성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문학통신원이 되면은 1년에 40일 동안 그 학교를 떠나서 작가동맹에서 운영을 하는 강습, 우리는 워크숍 같은 거 그런 데 참가를 해서 글을 또 쓰기도 하고 거기서 또 평가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뭐 어디 뭐 사범대학의 뭐 오문학부라든가 예,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김일성 종합대학의 문학부나 오문학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걸 거쳐서 그 다음에 작가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교육 코스를 밟아야 돼요. 예. 뭐 단순히 순전히 뭐 사범대나 그런 데서 어문학을 전공했다 가지고 작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서 작가라 하면은 직업적인 혁명가라는 그런 김일성이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작가의 손목을 통해서 전시관부터 쭉 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래서 그 작가가 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작가가 됐다고 해도 결국은 그렇게 글을 쓰는 것도 이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게 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걸 쭉 보면은 저 끝에서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거. 네. 그러니까 몸적으로 문화예술 정책 물론 일종의 일련의 변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60, 70년대 전 이전에 북한의 문화예술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게 전통성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어떤 전통? 혁명 전통이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그 일제 강점기 때, 예, 뭐 일제 시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제 시대 때 뭐 일본군을 반대해서 산에서 싸웠던 빨치산, 항일 빨치산 그런 그들의 투사들의 정신을 따라가서 그거를 주민들의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면서 전통화해가지고 그걸 북한 주민들이 심어준다. 라는 것이 문화예술의 기조라고 봤다면 80년대, 다시 말해서 67년도부터 벌써 김정일이가 그 예술을 선전선동부에 들어가서 북한의 문화예술에 전면 개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영화혁명을 일으키고 가국혁명을 일으키고 뭐 이러면서 그네들의 말로 하면은 혁명이에요. 예, 그래서 영화도 뜯어고치고, 예, 가국도 좀 뜯어고치고 해가지고 혁명적인 전통성, 다시 말해서 그 이자까지 말한 그 혁명 전통을 살리면서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조를 내놓은 것이 뭐냐? 일종의 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형식과 틀을 깨고 뭔가 새로운 틀로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예. 어떤 식이냐면 80년대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예전까지 70년대까지는 뭐 아까 말한 빨치산 투사들에 대한 그런 거를 형상한 영화가 많고 그다음에 뭐 우리 6.25 때 그때 뭐 전쟁도 뭐 이겼다 어쨌다 하면서 그런 걸 영웅시한 그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80년대부터 북한 사회를 그려낸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단편 영화 예. 뭐 이런 현상을 없애시라 뭐 해가지고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현재 북한 내부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비판도 하고 휘화화해가지고 유니크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수령 형상이라는 새로운 장르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도를 내는 다시 말해서 영화나 책이나 소설이나 영화에 김일성이를 등장시키는 네. 이런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70년대 말에 그 시도가 처음에 엿보였어요. 그래서 백두산이라는 영화, 혁명 영화라고 해서 만드는데 그게 바로 김일성이를 현상한 배우를 하나 뽑아서 거기다 직접 영화 스크린에 김일성이 그때 당시 30대 김일성이가 나타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동작을 하고 하니까 그 영화가 북한 주민들에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네.
왜요? 김일성이라는 거는 아무리 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다가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화된 인물을 영화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거죠. 예. 예, 그러면서 동시에 80년대 넘어가니까 김정일이가 또 뭘 하느냐면 조선의 별이라고 해서 그 백두산의 후속편이 아니라 전속편, 다시 말해서 좀 더 어린 시절의 김일성이를 또 대역을 뽑아가지고 조선의 별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예. 일단 이것도 어찌 보면은 북한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가지고 수령 형상, 이것이 키포인트죠. 그래가지고 그 영화도 1부부터 쭉 시작해가 7부, 8부까지 해서 당시 김일성이가 10대 때부터 20대, 30대까지 가는 그 과정을 쭉 영화를 만든 거죠. 네.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처음에는 김일성이를 이렇게 뭔가 젊었을 때 김일성을 봐가지고 그 우상화가 점점 더 극치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그게 어느 때부터인가 교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영화에 대한 감상 모임이라든가, 예, 주민들 시달림 받기 시작한 거죠. 또 동시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80년대 여러 가지 기조를 많이 만들었어요. 예. 뭐 3대 가국 5대 명장 뭐 해가지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국 뮤지컬이죠. 이것도 혁명 가국이라고 해서 전통성 그냥 살렸어요.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시 사회주의 제도 완성이 되지 않은理論적으로만 완성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완성이 안 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순적인 문제들. 예. 사회주의 기조로서, 사회주의 사회로서, 사회주의 제도로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입각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 이상현상들. 예를 들면 거기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뭐, 수정주의, 사대주의, 뭐 이런, 사상적 요소들을 때리거나,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 랄라리, 뭐 잘 그런 말 들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사회주의적인 현상, 이런 거를 영화로 때리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은 그 80년대 뭐이 많았어요. 숨은 영웅들이라고 해서 일조에 그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숨어있던 영웅시된 인간들을 다시 발굴을 하기 시작해서 그들을 모체로 해서 또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뭐 그것이 뭐 도라지 꽃이라든가 그다음에 12번째 겨울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어떤 과학자를 현상하기도 하고 어떤 그 농촌 시골에 여성 간부를 현상하기도 하고 뭐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영웅시대는 또 다른 북한 주민들 속에서 롤모델과 같은 영웅을 영화를 통해서 영화 창작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그 사회주의 제도의 견인력으로 될 만한 그런 요소를 만들어서 끌고 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 속에 뭐 핵심이 될 만한. 네. 일단은 뭐 정책은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돼야 정책이겠죠. 뭐 최근에 와도 뭐 아시겠지만 말만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북한에서는. 예. 밤낮 말만인 거예요. 말로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거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하고 그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 더 찍을까 하는 생각도 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영상을 보시고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카테고리는 너무 커요. 네, 그 안에서 어떤 것이 궁금하다라는 것을 다시 요청을 해 주시면 그에 맞게 영상을 좀 세분화해서 찍어서 답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김성TV였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